설악산에는 참으로 멋진 곳이 많은데 그 가운데 옛날 12탕 12폭이 있다 하여 밤에 12명의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전설이 있는 12선녀탕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자주 이용하는 안내산악회를 따라 설악산에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승령과 12선녀탕 계곡입니다. 대승령과 12선녀탕 계곡은 설악산의 북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인제를 지나 국도를 이용하여 속초나 양양에 갈 때 태백산맥을 올라가거나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나옵니다. 설악산에서 대청봉을 향해 오르는 여러 능선들 가운데 가장 긴 능선이 해발 1430m의 인제군 안산에서 시작하여 내설악과 남설악의 경계를 이루며 중청봉에 이르는 18km의 서북능선인데 대승령과 12선녀탕 계곡은 서북능선이 시작되는 안산 가까이에 있습니다. 안산에서 서북능선을 따라 대청봉으로 가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 대승령이 나오고 12선녀탕 계곡은 대승령과 안산에서 발원하여 인제군 북면 남교리까지 이어지는 8km 길이의 계곡입니다. 양재역에서 7시 10분에 출발한 안내산악회 버스는 인제에서 양양으로 가는 44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10시 5분쯤 한계령보다 먼저 나오는 장수대에 도착했습니다. 해발고도가 500m가 채 안되는 장수대에서 1차 목적지인 해발고도 1210m의 대승령까지 거리는 2.7km인데 경사가 가파른 계단을 30분쯤 올라가니 대승폭포가 나옵니다. 대승폭포는 높이가 88m인 웅장한 폭포로 금강산의 구룡폭포와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폭포의 하나로 국립공원공단은 소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물이 많지 않아 폭포의 유용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승폭포를 지나 덜 가파른 길을 50분쯤 올라가니 해발 1210m인 대승령에 도착했습니다. 대승령에서는 길이 양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른쪽은 서북능선의 동쪽으로 가는 길로 대청봉까지 13.6km임을 알려주고 있고 왼쪽은 서북능선의 서쪽으로 가는 길로 안산과 12선녀탕 계곡으로 가는 길인데 저는 왼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승령에서 1km쯤 가면 다시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오른쪽은 바로 12선녀탕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은 서북능선의 시작점인 안산으로 가는 길인데 해발 1430m의 안산은 외진 위치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장수대에서 산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안산에 들르지 않고 대승령에서 12선녀탕 계곡으로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안산을 다녀온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안산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서 들르기로 마음을 정하고 일행 몇 사람들과 함께 안산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였는데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탓인지 좁고 험하고 나무들이 곳곳을 막고 있어 많이 불편하고 잠시라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넘어지기 쉬운 곳도 많았습니다. 오르내리기 쉽지 않은 험한 길을 1시간쯤 걸어 안산의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은 등산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길도 좋지 않고 거리 표시도 전혀 없어 답답했으며 정상에 있는 표지석도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정상에 오는 중간의 경치도 훌륭한 곳이 많은 데다 정상에서의 전망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어서 이런 곳이라면 신선히 놀기에도 부족함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대청봉과 서북능선에 있는 귀때기청봉, 공룡능선이 한눈에 보이고 남쪽으로는 설악산 남쪽에 있는 가리봉, 주걱봉, 삼형제봉의 멋진 모습이 눈을 즐겁게 해주며 안산 주위에 있는 이름 모를 예쁜 바위들도 제각각 한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는 좋았는데 대승령에서 12선녀탕으로 가는 길을 다시 만날 때까지 내려가는 길도 잘 관리가 안 되어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인지 길에 있는 돌에는 이끼가 많이 끼어 있어 미끄러지기 쉬웠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가며 30분을 내려오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그만 계곡물에서 발을 담가 보니 얼마나 차가운지 채 5초도 견디지 못하고 바로 꺼내야 했습니다. 안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계곡의 실개천을 만난 뒤로는 등산로는 계곡과 함께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니 바위 틈을 흐르는 물은 곳곳에서 폭포와 탕을 만들어 갖은 변화와 기교를 부리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12선녀탕은 옛날 12명의 선녀가 밤에 내려와 12탕 12폭에서 목욕을 했다는 전설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탕이 8개밖에 없습니다. 탕의 모양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오목하거나 관석이 넓고 깊은 구멍을 만드는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폭포 아래 복숭아 모양의 깊은 구멍을 만들고 있는 7번째 탕인 복숭아탕이 백미로 꼽힙니다. 12선녀탕 계곡은 내려오는 길에 곳곳에서 여러 번 다리를 건너 계곡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폭포와 탕을 보면서 계곡을 따라 바위 위에 만들어진 철제 보행로를 내려오기도 하는데 눈으로는 멋진 경치를 보면서 귀로는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코로는 산소가 듬뿍 들어있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내려오는 기분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더구나 이 계곡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여름에는 계곡 산행으로, 가을에는 단풍 산행으로 여유있는 산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멋진 풍경과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달콤한 휴식을 취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